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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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을, 어, 찍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그동안에 준비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양해 바랍니다. 일단 그 많은 그 의학 서적이 있고 그 많은 뭐냐면은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면 거창하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듯이 의학 원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골장의학은 인류의 문명을 밝혀줄 정통의학의 원전입니다. 통합의학이니 자연의학이니 하면 무지한 멍충이가 됩니다. 서양의학, 앞에서도 표현했죠. 의학은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해낸 것이 서양의학이죠. 우리가 흔히들 하는 해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학,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한의학이죠. 한의학은 인체의 몸을 구조와 기능으로 나눴을 때 기능적인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해낸 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에 있는 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서 골장 의학,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의학의 어원이 메다입니다. 메다.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MEDHA, 메다. 이 메다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메디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의학이 따로 있고 철학이 따로 있고 학문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돼 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알게 되면 철학을 알게 되는 것이고 철학을 알게 되면은 학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를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고요. 그 골장의학은 산스크리트로 우리말로는 실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실담이라고 하고요. 아스파트리 이렇게 뭐냐면 설명이 가능하고요. 요 그림도 한 장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끌어올려서 그러면 골장의학은 인류 최고 최상의 학문에 도달함으로써 인간 세상을 무지로부터 해방하여 개인 의식을 회복하고 사회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골장 테라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지로부터 해방에 있고 이는 말과 글의 어원을 밝히는 데 있다. 이것이 산스크리트이고 실담어이다. 성현지도라는 말이 성현지도. 성현의 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어원을 공부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어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건강지도. 그래서 저는 골장 건강지도, 골장 성현지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그 목표는 정식의사,
의술을 따르는 데 있다. 그 정식 의술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토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학문을 제가 배제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 학문을 뭐냐면 무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소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골장의학을 좀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학의 출발은 메다인데 메다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무다는 거죠. 무. 우리가 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막 쉽게 표현하면은 무속인들이 쓰는 말 속에서 무당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무. 근데 무당하고 무속하고 무는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하겠고요. 그 무는 메다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의학이 분파했다. 이것이 원류이다는 거죠. 인간 사유의 기능이 조절되면, 인간의 생각하는 사유의 기능이 조절되면은 현재 조건의 자각과 생각을 깨닫는 거죠. 어떤 거를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무지로부터의 악순환이 끊겨 마침내는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자각하고 무지한 부분을 깨달음으로써 인해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에 도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혼벽은 무엇이고 뭐 이런 등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골장의학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과 장을 우리가 구분했던 것은 어제 설명해 드렸고요. 쉽게 말해서 이 골과 장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더 실질적인 표현은 뼈와 고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구조와 기능을 말한다고 어제 말했고요. 과학적으로 유기적 화학적 원소를 이해하고 어제 잠깐 설명했죠. 철학적으로 집합 구조물들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학문하면 행복해진다. 자, 여기에서 어저께 잠깐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하면 한의학에서는 핵심 이론이 음양 오행 육기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질문인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분들에게. 자, 어떤 분은 음과 양이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음양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물음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골장에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진리를 예를 들어보죠. 음과 양이라는 것을 구분해낸 것은 음과 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 내지 생명체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바위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무기물 화학적 원소인 무기물들이 그걸 판단하지는 않죠. 고로 음과 양이라고 구분해냈다는 것 자체는 인지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의 사유체계를 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생명체들 중에서는 우리들처럼 어두우면은 잠을 자고 밝으면은 일을 하러 나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리부엉이라든지 아니면 올빼미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늑대
늑대 같은 것들은 뭐냐면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행성 동물이죠. 그들은 뭐냐면 어두울 때 물체를 더 잘 보고 활동이 활발하면 생활의 영역권에 살아가고요. 그런 뭐냐면은 그러한 야행성 동물인 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고양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고양이들은 밤에 쥐를 더 잘 잡는단 말이죠. 낮에는 눈을 감고 꾸북꾸북 잡을고 따뜻한 데서 체온을 높이면서 졸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배가 고파서 낮에도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두운 것이 뭐냐면 음이고 밝은 것이 뭐냐면은 양이라고 결정 내리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그 요체이고요. 우리가 학문을 한다든지 사물을 익혀 나가는 데 있어서 사유 체계를 잘 정돈함으로써 정연하게 뭐냐면은 함으로써 모든 일을 풀어가는데 그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덤으로 제가 적어 놓았던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문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과 좀